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대표님, 하신 거 관련해서도 좀 전에 사과하셨나요? 마이크에 대표님 말씀하신 그거는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공개 사과 얘기하시면 좀 어떤 마음에서 말씀을 좀 하셨던 거예요? 말 쉬운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우선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 주기로 했다고. 근데 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기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당정대가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예, 이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배정호 세한대 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여야 간에 합의를 했던 3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무산이 됐고 이 과정에서 여당 내 투톱,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갈등이 이제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눈도 피하고 식사 자리도 피하고 했다가 오늘 이제 보셨죠? SNS에 일단 입장을 짧게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러면은 이제 좀 갈등이 풀린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갈등은 상당 부분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없죠.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또 이 갈등이 계속되면은 결국은 정청래 당 대표에게도 마이너스, 그리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에게도 마이너스, 네. 그리고 또 당에도 마이너스,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마이너스, 또 예. 대통령 국정 운영에도 마이너스니까 결국은 이제 서로들 수습하고 네. 또 정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당장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도 부득이 소치다라고 예. 수습에 나섰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 타협과 협치는 필요하지만은 야합은 안 된다라면서 확실히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도 오늘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크게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일단락이 된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군요. 하필 두 사람이 갈등이 노출이 된 날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 되는 기자회견이 있었던 날이거든요. 그 날에 하필 여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좀 충돌하는 장면이 보였다는 것. 이 부분에서는 여당에서 조금 씁쓸할 것 같기는 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누구한테 있다고 보세요? 이건 이제 우리가 사건의 좀 본질을 봐야 되는데요. 예.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라기보다는 예. 이 사건의 본질은 대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떠한 대야 관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 네. 라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협치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예. 물론 기본적으로 내란 종식의 기조를 끝까지 가져가야 되겠죠. 예.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모두의 대통령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국민 통합과 협치를 얘기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여야 지도부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여당이 많이 가졌으니까 또 좀 야당에게 양보 좀 해라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협치의 시동을 걸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 3대 특검법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좀 수위를 야당에게 낮춰서 양보해주고 대신 야당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이 정부 조직 개편안, 구체적으로 이제 금융감독위 신설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받는 것이 낫다 예.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또 진실 공방, 네. 과연 정청래 대표에게 보고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냐, 아니면 또 했느냐라는 그런 문제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전에 이 시스템상 예. 충분히 원내대표가 당 대표에게 보고하고 네. 협의를 했다 이렇게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원내대표가 당대표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왜 당대표는 몰랐던 일이다, 지도부와 협의되지 않았다
하면서 왜 다시 협상을 하라고 지시를 내린 건가요?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정청래 대표가 거짓말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예. 큰 틀에서는 다 보고가 됐고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는 한 땀 한 땀 네. 보고를 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 이 후폭풍, 네. 이 역풍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좀 수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당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좀 협치 시동을 걸려고 하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들이 무슨 내란당과 협치냐라고 네. 반발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수습하기 위해서 정청래 대표가 어떤 뭐 수습의 행보를 보였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모든 책임이 이제 옮겨가면서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또 반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부득이 소치다라고 본인이 사과를 하고 네. 이런 이제 일련의 행동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기껏 해가지고 다 여당과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돼버리고 결국에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통과가 돼버리고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뭐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만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닙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 합의를 한 상태가 발표가 됐죠. 그런데 14시간 이후에 그것이 도로 원위치로 파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는 김병기 원내대표만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고 국민의힘, 제1야당 또 나아가서는 국민들께 전체가 다 뒤통수를 맞은 그 셈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를 못 받았다. 그런 여의도 정치나 국회 속성을 조금 아는 분들은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원내대표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바로 안기부, 지금은 국정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보고에 살고 보고에 죽는 국가 기밀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는 아마 저분이 체질화가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중요한 것을 당대표와 대통령실에 보고를 안 할 리는 제가 보기에도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네. 그럼 이런 그 사안이 벌어졌을까? 아마 의원총회에서 최종 추인을 받게 되는데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의원총회에서 최종 추인을 받기 전에 먼저 합의문을 발표를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정청래 또 의원들이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뭔가 본인이 공을 세우려고 하나 이제 이런 그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니까 기간을 연장을 못하게 지금 여야 딜을 한다. 이거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 이 기간 연장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내년이 또 어떤 해입니까? 지방선거 6월 초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연결을 안 시킬래야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기간 연장을 해서 지방선거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가 당연히 그것을 내는데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이건 아닐세라고 하는 그런 그 일련의 과정이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정부 조직법과 딜을 한다. 정부 조직법은 당연히 민주당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약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시간이 조금 더 지연이 된다 뿐이지 어차피 정무위와 기재위가 국민의힘 위원장이 있어도 이 정부조직법은 이 이재명 대통령 또 정청래 대표 의도대로 이거는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왜 하필 딜을 정부조직법하고 하느냐라는 세부적인 강론에 가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바로 파기 지시가 내린 걸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우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당대표와도 얘기를 하고 대통령과도 얘기가 된 내용이라면 그게 맞다면 왜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했을지 일각에서는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서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강성 지지층을 뭐 의식한 것이 아닌가 정도가 아니고 예. 상당히 의식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대적인 상황에서 중요한 과제는 확실하게 내란 세력을 척결해서 내란을 종식하는 것인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강성 지지층은 내란 척결, 내란 종식이 지금 순조롭지 못하다. 구체적인 근거로는 일단 내란 숙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 자체를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불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뭐 진술을 거부를 하고 있고 네. 또 그리고 여전히 뭐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뭐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이런 전한길 씨가 사실상 강력하게 손을 흔들어줘 가지고 이 장동혁 씨 예. 구구 세력이라고 지금 인정받고 있는 이런 분이 또 나왔고 그리고 또 정청래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를 하면서 노상원 수첩 얘기를 했어요. 노상원 수첩대로 만약에 진행이 됐다면 12.3 비상계엄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 그렇다면 자기도 고기밥이 됐을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사살돼서 고기밥이 됐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송은석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상원 수첩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이 얘기는 지금 뭐냐.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예. 여전히 12.3 비상계엄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12.3 비상계엄 이 세력들이 다시 예. 우리의 정치 권력을 쥐락펴락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 이런 상황인데 확실하게 좀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충원해서 네. 이걸 뿌리 뽑아야 되는데 재발을 방지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걸 가지고 국민의힘하고 협상을 해주느냐라는 그런 반발 그리고 이런 반발의 강도를 사전에 민주당의 지도부가 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지금 설왕설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뭐 물론 지지층의 반발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야당과 합의를 한 거고 그 합의한 내용을 하루 만에 다시 없던 일로 해버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합의를 했는데 번복을 하느냐. 예, 예. 이것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잘못한 거죠. 그럼 왜 합의를 한 거를 번복을 했느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란도 종식하고 예. 그리고 또 협치도 시동을 걸려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지층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중도층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지 않나 예. 이런 협상과 합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민주당 지도부가 예. 번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야당이 워낙 지금 지리멸렬한 상황이니까 네. 적당히 이 정도로 해도 충분히 야당을 제가 볼 때는 네. 요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강성 지지층 또 일반 국민들의 이 분노의 강도 이런 부분을 좀 사전에 계산에 넣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 미스는 김병기 원내대표만 오롯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고 네. 정청래 대표도 저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걸 서로 누구에게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 지도부의 모두의 책임이다. 모두의 판단 미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짧게 네네네. 보완만 이 사태를 보는 여의도에 흥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키워드가 안기부 지금 이제 국정원인데요. 바로 이 원내대표가 안기부 출신인데 바로 올 2월 25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이 변론 심판의 종결이 있었죠. 그래서 탄핵소추위원으로 정청래 지금 현재의 이 당대표가 그 당시에 최후 진술을 합니다. 네. 1988년 9월 어느 날 새벽 1시 을지로 어드매쯤에 있는 한 호텔로 내가 끌려갔다. 안기부가 불법 연행을 한 것이다. 내가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욕조에 문을 받아놓고 무려 4시간 동안 내가 불법 고문을 당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최후 진술에 나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그 장면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런 상황을 바로 이 당시에 88년 요 당시에 학생운동 지도부라든가 안기부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88년 9월에는 이런 그 시간이 절대 아니었다. 87년에 이미 민주화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헌법 체계가 이 가동이 되는 상황에서 안기부에서 대학생 한 명을 불법 연행을 하고 4시간 동안 고문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의 그 최후 진술 발언을 자기 본인이 안기부 출신이기 때문에 저거 참 예컨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부풀리기는 참 잘한다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또 정청래 입장에서는 그만큼 안기부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안기부 출신의 원내대표에 대한 시선이 원래부터 좋지 않았다. 그 양측 갈등이 바로 이번에 이 터졌다. 여야의 갈등으로 터졌다. 그래서 지금 저녁 때 만나서 우리 풉시다라고 하니까 정청래가 사과하라고 그래. 예. 정청래 대표도 아니죠. 아예 그냥 감정적으로 정청래가 사과하라고 그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들이 쭉 퍼즐이 맞춰지는 바로 시발점이 최후 진술에 그대로 녹아 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여의도 정가에 있다는 그 얘기를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립니다. 예, 뭐 두 사람의 갈등 이면에는 이제 원래 관계가 좋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부터 약간 좀 갈등에 대한 몇몇 조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단 뭐 두 사람은 라인상으로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계 라인입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했고 예,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과 매우 긴밀하게 소통을 한 그런 사이. 그리고 또 당 대표가 아니고 이제 원내대표 선거 때도 결국 서영교 후보를 누르고 될 수 있었던 것도 이재명의 명심이다라는 예.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지금 이제 정청래 당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의 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박찬대 후보를 눌렀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독자적인 힘으로 본인이 당선됐기 때문에 정청래 라인 그리고 또 김병기 대표 라인이 서로 다르다. 두 분 다 친명 아니었어요? 친명 대 친명 아니었습니까? 아니 지난 이제 전당대회도 친명에도 지금 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볼 더 수가 이제 있죠. 세분화되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예. 일단 보궐선거로 당 대표가 됐지만 네. 다음에 또 당 대표 선거에 나와서 또 연임을 하고 네. 그 다음에는 내가 대권을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플랜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독자 노선의 깃발을 분명히 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이것하고 지금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뭐 여의도 정가에 예. 뭐 이른바 루머 만담 수준을 마치 정설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게 일단 정청래 대표는 실제로 네. 학생 운동을 했고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데 본인이 최후 진술에서 뭐 안기부에 끌려가서 뭐 4시간 동안 고문을 받았다. 이런 것 자체가 완전히 거짓말이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말씀 예. 좀 드립니다. 예, 그 마치 부분은 뭐- 정설처럼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 자체를 마치 정설처럼 아니면 정설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식으로 하잖아요. 보는 관전 포인트가 있다. 자, 라는 그러면 저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예, 예.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걸 알겠습니다. 정설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을 할 예, 아니, 단정을 한 정설처럼 거는 얘기해서 아니다. 예, 얘기하십시오. 여기서 정리를 예. 하고요. 왜냐하면은 이 두 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조짐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정설이 아니고 정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정을 할 때 뭐 발표를 누가 하냐 뭐 양보할게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교섭단체 원내대표 교섭단체 죄송합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원내대표가 먼저 좀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 신경전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리거든요. 네, 그건 이 이제 부분은 어떻게 앵커께서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예. 작은 이제 신경전의 문제고 두 사람의 갈등 관계의 근거를 찾다 보니까 네. 언론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한 건데 교섭단체 대표 연설 같은 경우는 예. 통상 당 대표 그리고 원내 대표가 네. 서로 절충해서 합니다. 그리고 또 교대로 하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내 대표가 하는 것이 맞다라는 네. 그런 시각도 있어요. 그런데 예. 이것과 관련해서 한민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내가 절충해서 양해를 해서 양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우 지엽적인 문제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질은 네. 어떻게 하면 내란 척결, 내란 족식도 하면서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협치 네. 그리고 국민통합도 하겠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의 어떤 뭐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예. 나온 그런 결과가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3대 특검법은 수정안이 이제 원안대로 거의 사실상 원안대로 그렇습니다. 이제 통과가 네. 됐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규탄 대회에 나서게 됐는데 네. 어떻게 장외로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뭐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국회에서 본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하고요. 예. 끝나자마자 바로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용산의 대통령실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또 했습니다. 저도 청주의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두 개 다 참석을 했는데요. 네. 상당히 이제 숫자가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규탄 대회를 하는데 점점 이 열기라든가 이거는 참석해 본 분들이 정확히 알 겁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끝나지가 않고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여야의 그 강경 대치뿐만이 아니라 국회의 의석 분포로 보면은 이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네. 협치를 요구를 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 저와 같이 이미 합의한 사안조차도 14시간 만에 뒤집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당 정치, 국회 의정 활동을 송두리째 이걸 짓밟는 그런 처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화면은 바로 대통령실 앞에 규탄 대회인데요. 지금 여기서 끝나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장외 국회가 아닌 뭐 여의도라든가 이런 데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그 장외 투쟁 외에는 지금 이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쎄요 이제라도 지금 대치 국면에서 협치가 도대체 어떤 것이 협치인지를 한번 심사숙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로는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를 이렇게 손을 끌어당기면서 악수부터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여당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거니까 더 많이 양보를 하시고 원래 그 여당 할 때 그 여자가 줄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이 협치의 물꼬는 어디에서 먼저 타야 될지는 네. 이미 자명하게 답이 나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글쎄요, 이거는 뭐 국민의힘에서 좋아서 장애 투쟁을 지금 그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태의 그런 그 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론 대통령이 중간에 있었습니다만 여야 대표가 그렇게 손을 맞잡은 그날이 지금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그런데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야당과의 협치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야당과의 협치는요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고 여야가 분명히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네. 여와 야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대통령은 이제 많이 가진 여당이 양보를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원론적으로 저는 뭐 대통령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또 정치 정상화 또 협치를 위해서 여야 지도부 회동을 하고 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많이 가진 여당이 좀 양보해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맞는 태도다, 예. 어른스러운 태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협치에 있어서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대목은 지금 내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성, 사과를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옹호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12.3 비상계엄 내란은 잘못됐습니다. 국민들께 정말로 반성합니다. 우리도 더 이상 내란을 옹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네. 민주당에서 일방 드라이브를 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악수를 안 할 명분도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망언,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망언이죠. 그런 망언을 국민의힘 지금 원내 사령탑이 뱉었고 또 그런 부분이 뭐 그런 다더라가 아니고 예. 동영상으로 포착이 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정치가 정상화되기 굉장히 어려운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네.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예. 당장 민생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 그리고 이게 장기화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된다라는 예, 예.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런 차원에서도 이 부분 내란 극복, 내란 종식은 여야가 없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도 진상 규명 예. 그리고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에 적극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 말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일단 징계안을 냈죠. 네. 국민의힘에서도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시각이 좀 많은 거죠. 뭐 올바른 그 발언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치열하게 여야가 대치한 상태에서 사실은 저 국회 본회의에서 뭐 교섭단체 대표뿐만이 아니라 정책 질의라든가 이런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여야를 막론하고 이 의원 그 석에서 나오는 그 발언 이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거친 용어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 민주당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현역 대통령이 이 국회에 연설을 하러 갔을 때 아예 외면을 하고 악수를 청해도 받질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슴 아프지만 우리의 그 의정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의 제발 그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누가 저게 아주 말 잘했다 올바른 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만은 예. 지금 현재 여야의 아주 이 치열한 대치 상태에 감안을 할 때 그것은 서로에게 대한 누워서 침 뱉기식이다. 뭐 예. 징계위원회가 지금 통과가 돼서 의원직 제명이니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그렇게 가능성은 높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점점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든다라는 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슈 잠깐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당내에서 성비위 파문이 불거졌던 조국혁신당에서 결국에는 이제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나서게 됐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국 비대위원장의 복귀 시점이 꽤 빨라지게 된 건데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적임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차례 의총 끝에 예. 결국은 조국 전 대표로 추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당무위에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예. 내부에서 뭐 1차 같은 경우는 6대 6 이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치열했다. 일단 뭐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은 뭐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예. 조국 전 대표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에도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라는 이제 그런 이유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조국 비대위원장이 백척간두에 올라섰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국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8.15 특사로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게 공정하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있었고 예. 지금 이제 강미정 전 대변인 이 성비 사건 처리에서도 과연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지금 본인이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본인이 잘 처리하지 못하면은 엄청난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네. 전망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네, 조국 혁신당 당명 자체가 이름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국 외에 다른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올 수가 없는 상황이 이미 돼버린 것입니다. 어떤 분이 와도 그분의 의사가 그분 뜻이겠느냐, 바로 뒤에 조국 전 대표의 뜻이다라는 것은 자명해 보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금 원래 11월 달에 전당대회로 대표로 복귀를 하려고 했던 일정이죠. 예. 2달 앞당겨서 비대위원장으로 했는데요. 글쎄요, 조국 혁신당은 아마 가면 갈수록 입지가 좁아질 것입니다. 지금 12석의 조국 혁신당이 3석의 개혁신당보다도 여론조사에 뒤지고 있는 그런 그 조사가 여러 개 나오고 있는 현실로 봐서요. 이 조국 전 대표가 얼마나 지금 이 코너에 몰렸느냐. 바로 강미정 전 대변인의 복당 네. 이것을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당은 심사와 절차가 있지만 탈당은요. 예. 탈당은 본인이 탈당하겠다 하면 그걸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회유가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바로 조국 혁신당의 현 주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국 비대위원장이 이번 성비위 사건으로 일단 조기 등판을 하게 됐는데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이번 좀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요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